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슈를 통해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오현진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세 가지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AI와 이제 제약 사업에 대한 얘기인데요. 서로 다른 업종으로 보여지지만 최근에 제약 업체들이 AI를 활용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대형 IT 기업들이 제약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화웨이에 대한 제재 얘기입니다. 현재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한 지 6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웨이가 자체적인 기술력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최근에 자체 기술을 상당 부분 활용한 스마트폰, 화웨이 신규 제품 메이트 30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좋은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출 규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굴기를 앞당겼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이슈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정유주 얘기입니다. 최근에 정유주들이 정제 마진이 꾸준하게 좀 악화가 되면서 정유 3사의 주가 우하향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정제 마진 악화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정유주가 살아날 요인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요인들이 긍정적인지 마지막 이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본문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1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제약사들이 AI 기술을 도입해서 신약에 대한 개발 시기를 빠르게 좁히고 있다는 것이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관련 이슈를 본문에서 보시면은 글로벌 제약업체를 깜짝 놀라게 한 리서치 논문이 한 편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홍콩에 자리한 바이오 벤처인 인실리코 메디신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기존에 2, 3년 걸리던 신약 후보 물질 발굴 작업을 단 21일 만에 줄였습니다. 사실 이제 충격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획기적인 내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신약 개발에는 보통 몇 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리는데 AI가 이 시기를 굉장히 빠르게 단축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글로벌 업체들도 이제 이런 제약 사업에 많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이미 글로벌 대형 공룡 IT 기업들은 제약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모습들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글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을 비롯해서 IT 공룡들까지 자신들이 확보한 AI 원천 경쟁력을 활용해서 제약 사업에 하나 둘씩 좀 뛰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제약사들이 이제 IT 업체와 손을 잡는 빈도수도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화이자와 다케다, 사노피 같은 경우 AI 업체와 각각 5건의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로슈와 머크, 에브비 같은 경우 각각 4건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약사와 IT 업체 간 계약 체결 빈도수는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IT 기업들이 또 제약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는 가장 큰 이유는 큰 사업 규모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제약 시장 같은 경우 약 1,400조 원 규모로 자동차와 반도체 시장을 합한 것보다도 월등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큰 규모가 제약 사업에 신규로 IT 기업들이 뛰어들게 만드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기사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바티스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약품 필팩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들은 지금 AI에 대한 기술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IT 업체와 손을 잡으면서 이런 기술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 가장 이제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는 기업은 애플입니다. 그래서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리서치 키트 그리고 케어 키트 등을 통해서 환자 정보를 수집하고 AI를 활용해서 이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철저하게 시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GSK 같은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화이자는 결핵성 피부병 환자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시험에 각각 애플의 리서치 키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애플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정체에 따른 그런 부담감 많이 반영하고 있었는데 제약 사업을 필두로 해서 활로를 찾아나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애플이 5년, 10년 뒤에는 제약 사업까지 이제 주요 매출로 영위하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되는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장 전문가의 분석을 보면요. 현재 그 AI 시스템은 국내 제약사들이 글로벌 제약사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제약산업 같은 경우 인간의 생명, 건강과 맞물려 있고
나라마다 규제가 까다롭기 때문에 AI가 이제 가장 늦게 상륙한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 역설적으로 AI 활용으로 거둘 수 있는 효과는 전 산업을 통틀어서 제약산업이 가장 탁월하다라는 게 이제 일부 시장 전문가의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를 통해서 이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규제 때문에 막혀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AI를 신약 개발에 활용하려면 그 개인 정보를 한데 모은 이 빅데이터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국내 같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이 빅데이터에 대한 활용이 묶여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다소 안타깝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데이터 3법입니다. 아직까지 통과가 되지 못하고 이제 국회에 묶여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앞으로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AI 업체들 그리고 제약사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당히 많은 신약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되는 시기에 좀 주목해야 되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연계기사 내용을 보시면은 AI 기술을 활용해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신약 연구개발비 수익률 추이를 보시면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비가 12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22억 달러까지 거의 2배 정도 그 신약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이 8년 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투자 수익률은 2010년에 10.1%였지만 작년 기준으로 1.9%까지 거의 5분의 1 토막이 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신약을 개발해서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환경까지 왔다라는 건데 앞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AI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신약을 개발하게 됐을 경우 기존 신약 개발에 들어가는 기간 그리고 비용을 5분의 1 이하까지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이제 앞으로 대형 제약사, 국내 제약사를 중심으로 해서 AI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 활발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글로벌 대형 제약사의 향후 움직임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6면 글로벌 경제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미국이 화웨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 지 6개월이 넘었고 화웨이가 자체적인 스마트폰 메이트 30을 공개를 했는데요. 성능 면에서 미국 부품을 쓴 스마트폰보다 뒤지지 않는다라는 평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국의 기술 굴기를 오히려 촉발시키고 있다는 것이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번에 미국 도움 없이 제조한 스마트폰은 그 메이트 30인데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스마트폰에서 중국이 미국 부품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중계탑을 연결하는 데 쓰이는 반도체는 미국의 코르보와 이 스콰이억스 솔루션스에서 조달을 받았고요.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반도체는 그 브로드컴에서 조달했습니다. 역시 이제 미국 기업이고요. 또 오디오 반도체는 미국의 텍사스주 업체 그 시러스 로직에서 주로 납품 받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부품을 미국에 의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가한 이후에 독자적인 기술과 또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로부터 부품을 공급받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국가가 이제 네덜란드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부품으로 상당 부분 미국 부품이 대체가 됐고요. 또 중계기에 연결하는 반도체는 화웨이의 자회사인 그 하이실리콘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교체가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생산한 스마트폰 메이트 30인데 그 성능도 같은 시기에 출시된 애플의 아이폰 11 혹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10 시리즈에 비해서 그다지 뒤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사실 상당히 자체적인 기술력을 많이 쌓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중국이 원하는 것은 IT 부분에서 중국이 자립적으로 서는 방안이다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각 국가의 특허들을 급진적으로 이제 매입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특허를 매입하는데 가장 적극적인 곳은 화웨이입니다. 10년간 매입한 특허가 거의 500건에 육박한다라는 거죠. 이 중에 절반은 미국 특허입니다. 물론 이제 특허를 매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체적인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100개, 200개, 1000개의 특허 중에서 한두 가지만 자체 기술력으로 흡수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이슈 같은 경우에는 무역 분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무역 협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전략으로 많이 활용
활용을 했었는데 중국이 이런 자체적인 기술을 많이 갖추게 되다 보니까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압박 전략이 잘 먹혀들지 않을 수 있겠죠. 앞으로 무역 분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지켜보는 것도 좀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한국경제24면 증권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유주 관련된 얘기인데요. 정제 마진 악화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기대 요인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것이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정유주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는 역시 첫 번째로는 그 재고 차익,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정제 마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고 차익 같은 경우에는 그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해서 수출할 때까지 걸리는 그 몇 개월간의 시간, 그 시간 동안 원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거기서 차익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정제 마진 같은 경우에는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해서 수출하게 됐을 때 그 중간에 챙기는 마진을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BEP, 손익분기점을 4에서 5달러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재고 차익 같은 경우 최근에 나지 않는 구조였죠. 그래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두바이유 같은 경우 배럴당 60달러 선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익을 거두기가 어려웠던 구조고요. 정제 마진 같은 경우 4달러, 5달러 아래에서 현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재고 마진도 거둘 수 없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제 마진에 대한 부분을 그 표로 한번 보시면 그 싱가포르 정제 마진이 최근에 약간 그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최근 들어서는 다시 좀 급격하게 꺾이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정유 3사의 주가도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그 기대 요인들이 많이 이제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 초에 그 IMO 2020 시행을 앞두고 고유황 중진류 가격은 여러 유종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유황 중진류를 활용한 고부가 가치 제품 같은 경우 마진이 큰 폭으로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유주의 원가를 떨어뜨리고 수익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현재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보셨던 표를 다시 보시면은 그 정제 마진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크랙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주의 수익을 개선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정유 3사들의 이익 전망을 보시면은 이제 GS를 제외하고 SK이노베이션이나 SOL 같은 경우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모두 상향 조정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대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상황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기대할 수 있는 게 이제 오펙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 오펙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내년 3월까지 예정돼 있었던 원유 감산을 몇 개월 정도 더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세계 최대 기업 아람코가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유가를 끌어올릴 이유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진행될 5일부터 6일까지 진행될 오펙 회의에서 원유 감산에 대한 시기를 연장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유가가 반등하면서 재고 차익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정유주의 우호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낙폭이 컸었던 정유주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관심도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금일 준비된 기사 내용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철강 관련된 관세를 부과했다라는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도 다시 이제 정체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 이에 대한 부담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보유 종목 관리에 주력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크로스체크 오현진이었습니다.